같습니다. 민주당이 무너진다. 지금 저분 무너지고 나가지만 네. 나가는 분들은 저기 누굽니까 새로운 미래 저기 국민의 미래 그 이낙연 대표 네. 이낙연 대표가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 당이 민주당 되고 이 당은 이재명 당 되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군요. 그런데 이제 사실 호남 유권자들은 정말 전략적 투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이 얼마나 이 이낙연 당의 표를 밀어줄 것이냐 그것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지만 네. 호남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 관급 경제로 돌아간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놈한테 붙지 않으면 도시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무슨 뭐 NGO, 무슨 시민단체, 무슨 네. 원전 예산 뭐 이런 종류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국가 돈으로 돌아가는 경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놈한테 붙지 않고 저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분석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네. 호남 그 이낙연 대표나 이런 네. 분들 지지도가 호남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낙연을 찍어봐야 네. 나한테 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이런 네. 판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 명씩 다 넘어오고 지금 임종석도 남아 있고 네. 뭐 전해철 뭐 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을 이뤘던 사람들이 네. 이번에 공천 학살을 당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다 나오게 되면 그게 하나의 세력이 되고 그분들을 오히려 찍어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혁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 가면 너무 호남은 뭐 반윤석열의 관점에서 네. 끝까지 투표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끝까지 네. 민주당으로 친명 그룹이 민주당이 친명계 주도권으로 유지가 가더라도. 된다면 예. 민주당을 찍을 거고 예. 네. 그다음에 탈당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탈당을 네. 해서 제3지대에 의미 있는 반윤석열 기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찍을 거고 제가 보아온 광주는 상당히 그렇죠. 그렇게 예. 보시는군요. 저는 하여튼 이 호남에서 올해 어떻게 이게 표가 갈릴지가 진짜 앞으로 예. 이 민주당의 운명을 또 그러네. 함께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네. 다르게 일부 이제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탈당 같은 걸 가지고서 네. 지난번 그 몇 년도 총선인가요? 그 이명박 16년? 정부 때 그 박근혜 친박 네. 연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영남 의원들이 많았지만 네. 그러니까 뭐 박근혜 당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때 그 공천 학살 당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룹이 탈당을 해서 이름도 아예 정당 이름 친박 연대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살아서 돌아오라고 확실한 메시지를 주니까 정말로 그분들이 살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서 돌아가서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것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좀 힘들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제가 비관적이거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총체적으로 파산할 것처럼 보이는 게 네. 이재명 대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총선에서 과반이 무너지면 네. 사법 리스크 같은 게 본격화될 거라고 그렇죠. 보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올해 안에 구속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라는 하나의 그 어떤 뇌관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네. 민주당은 총체적으로 와야 돼서 새롭게 이재명, 되는 이재명이 뇌관이군요. 근데 지금은 이를테면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총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다. 일당이 될 필요가 크게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일당이 안 되면은 예,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했던 것은 과반이 넘고 거기서 그 쪽수로서 했고 지금 이제 사실 이번에 이탈표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31명.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지고 과반을 못 얻으면 이제 체포동의안 들어왔을 때 근데 그걸 실제 부결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죠. 이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찬성을 3분의 해야 2 되기 찬성은 때문에 못 돼. 과반 안 역설적으로는 하더라도 3분의 1만 넘으면 3분의 1이 넘어서 이탈표가 생기지 않으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네. 백성만 총선에서 유지하면 된다. 만약에 과반을 지금도 한동훈 효과가 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총선 때 과반이 무너지게 되면 네. 그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네. 그 이재명을 지켜왔던 게 단순히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반윤석열이라는. 네.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최근에 사법부의 어떤 흐름도 네. 약간 이재명 대표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간 듯한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맞물리면 과반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예. 과반이 안 되더라도 괜찮다라는 건 저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정세 분석입니다. 오히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그 정족수,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때문에 네. 3분의 1이니까 100명만 하면 돼. 한 110명.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수박이 끼어 있는 150명, 160명보다는 순수한 110명이 낫다. 예, 순수한 나의 방탄으로만 꾸려진 110명이 낫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닐까요? 지역에서 한 100명 하고 비례대표 쪽에서 또 넣고 해가지고 110명. 예,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우리 민경호 대표 하신 같은 경우는 과반이 무너지게 되면은 네. 그 안에서도 그 충분히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3년 정도 유지되어 왔던 예. 두 가지가 유지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반윤석열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네.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강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네. 이미 지금 반윤석열이 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윤석열 분위기가. 근데 총선 때 과반을 한동훈 중심으로 과반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지금 체포동의안이 과반이다라고 지금 시청자들이 써주셨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순간 착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예. 이게 체포동의안이 정말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당대표로서 지금 170석 가까이 갖고 있는 당대표가 다음번 총선을 포기하듯이 지금 공천을 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도대체 그의 속이 무엇인가, 그의 노림수가 무엇인가를 계속 지금 염탐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추측하고 네.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위험하네. 체포동의안이 네. 저희 순간 이렇게 또 체포동의안이 작년 9월이어 가지고 벌써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체포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거의 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니까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과반에 가깝고 다른 네. 사람들 넘어버리거나 하면은 네. 위험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놓치면 예. 정말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상황이 네. 될 수 있는 거였네.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고 났을 때 너무나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감옥 갈 생각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종류의 이제 당을 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는데 이게 과반의 과반이면 이 상황으로 또 체포동의안은 결국은 다시 또 돌아올 것이고. 그렇죠. 지금 저 네. 수원에서 수사하는 네. 뭡니까 대북송금, 네. 대북송금 수사 같은 경우는 아직 영장 네. 안 쳤거든요. 근데 남아 이거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참으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는 게 오히려 총선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어요. 합리적으로는 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무엇이 대입돼야만 이해가 되냐면 예. 이거 연산군처럼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가 붕괴되어 있다. 예. 패닉 상태다. 심리적인 패닉 상태. 이게 동원이 되어야만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동은 이해가 된다는 실제로 거죠. 심리적 패닉 예. 상태다. 네. 사실 어제 의총장의 이재명 그 표정도 네. 예. 정말 좀 이상했어요. 사진 있나요? 사진 있습니까? 어저께 한마디도 이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네. 못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제가 맞습니다. 화요일 그 대장동 재판하는 날이거든요. 네네. 대장동 재판하는 날인데 또 왔어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말 살벌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무슨 명문 정당이 되자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문재인의 정당 둘이 합쳐서 명문정당. 명문 정당을 만들자 막 이런 분위기가 2월달 초에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명문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됐다. 말 진짜 멸문이죠 진짜. 네, 그다음에 멸문시키겠다는 거죠. 문재인 없이 이재명만으로 지금 총선을 치를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은 비명 가죽 벗겨내느라고 손이 지금 피칠갑 될 것이다. 손에 피칠갑이 될 것이다라는 홍영표죠. 네. 홍영표원이죠. 예. 정말 저 보시죠. 네. 저 밑에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요? 박용진, 홍영표. 네. 정말 저분들 표정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남의 근데- 가죽 벗기려다 손은 피칠갑 될 것. 네. 저희가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남의 가죽을 혁신한다고 하면서 남의 가죽을 벗겨서 그렇죠. 방탄 쫓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표현도 이재명 대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득하다는 게 가죽을 이재명의 벗기는. 혁신이란 원래 가죽을 벗기는 것이다. 네. 아픔을 수반한다.
근데 가죽은 사실 원래 벗기는 게 아니라 그냥 탈피라고 해서 가죽 그냥 떨어지고 새살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굳이 겉에 가죽을 벗기는 네. 것처럼 물리적으로 벗기는 것처럼 얘기를 막 그러니까요. 그 했단 표현이 말이죠. 이러면서 의원총회에서 피칠갑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는 박홍근 의원도 아까 사진 나왔었는데 예. 200석 얘기하더니 150석. 지금은 100석은 할 수 있냐? 어? 임종석 건이 지금 당이 화합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당이 다 공멸을 한다. 왜냐하면 어저께 임종석 컷오프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의총제 끝나기 직전에 현장을 빠져나오니까 네. 기자들이 딱 이제 달려가서 뭐 네. 정말 살벌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느낌이 어땠냐, 분위기 어땠냐 막 물어보니까 딱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당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딱 그렇게만 했죠. 참고하겠습니다. 이거죠. 예. 아, 잘 들었어. 예. 아니 그 정도 되면 네. 뭔가 이렇게 사과를 기피하거나 네. 뭔가 이렇게 깊이 참고하겠다라는 감정적 멘트를 섞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네. 근데 드라이하게 저렇게만 당무에 협조하겠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아, 이거 표현이 좀 그런데 사이코패스 같아요. 예. 감정이 없는 상태 같아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련이 많이 돼 높은 경지의 정치인 아니실까요? 저는 근데 그동안에 네. 그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들을 보면 네. 저는 말들이나 워딩이나 이런 네. 감정 상태에 주목하는 편인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상황에 안 맞는 얘기들을 예, 사실은 들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 본인의 그 성남시장 시절 측근들 네. 이 수사나 이 과정에서 이미 대선 전에도 예. 한 직접적으로는 4분, 뭐 전영수 비서실장까지 그리고 네. 다 합쳐서 뭐 다른 분까지 하면 5 변호사비 대납 주장했던 분까지 합치면은 5분 목숨을 잃거나 그중 4분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케이스들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래서 유감을 표명한 아무도 못 받고 오히려 저 김문기 씨인가요? 그분 아들이 나왔었는데 김문기 씨가 돌아가셨던 날이 근처가 뭐 크리스마스 근처였나 봐요. 예. 그때 유세 과정에서 산타복 입고 분명히 소식을 들었는데도 네, 네. 그 선거 유세를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분의 비명에 그 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도 산타복 입고 나와서 유세장에서 춤추고 웃으면서 유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비판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그런 게 진짜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건지 롤 모델을 그런 걸로 삼고 있는 건지 잔인해야 된다. 권력을 그때 이재명 대표 또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저는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예.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기억에 계속 남는데 그 지방 정치, 예. 작은 네. 정치에서 마키아벨리스트 같은 그걸로 네. 입지를 굳혔던 사람이 네. 큰 정치, 중앙 정치에 예. 와서는 감당을 못하는 국면 같아요. 아. 일부러라도 그런 네. 멘트를 해야 되는 거고 일부러라도 대의 명분을 세워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게 하여튼 이 과정에서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사실은 오히려 본인은 대항을 네.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친명하고 비명 간에 험한 말다툼이 네. 이제 오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어저께 돌았던 그 누구였죠? 김용민이 올렸죠. 김용민. 예. 김용민 씨가 올린 그 페이스북이었어요? 아니면은 페이스북에 트위터였어요? 올린 겁니다. 네.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김용민 한번 씨가 보시죠. 올렸는데 네. 이게 그 직후에 홍영표 의원이 의총 네. 끝나고 네. 나오면서 일부 기자들한테 네. 얘기했는데 그게 기사 되기 전에 아마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네. 그 홍땡땡 의원 의총장에서 이재명한테 네 손은 피범벅, 네 가족은 안 벗기냐? 그랬더니 홍익표 원내대표가 홍땡땡 의원한테 자제하라고 했다. 했더니 홍땡땡 의원이 자제, 자제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라고 저 글을 올린 거예요. 욕을 했고 저기 그리고 홍영표잖아요. 그러니까 홍익표니까 저 네. 나머지 홍은 홍영표죠. 네. 그러니까 홍익표와 홍영표의 말다툼이 있었다는 예. 거니까 저렇게 이제 찌라시로 돌았다고 하면서 김용민이 저걸 올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 자제 좀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뭐 자제? 의총장 안에서 뭐 예. 자제? 하면서 자제? 어. 라고 욕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네. 저게 저 정도로 격앙됐다는 예, 예, 거고 예. 김용민 전 저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을 비판하려고 네. 저 욕까지 했다 의 총장에서. 그리고 홍영표 의원은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서 예. 어제 뭐 손에 피범벅, 뭐 피칠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손에 피범벅은 맞지만 맞다. 예. 내가 C는 얘기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18은 얘기하지 않았다. 뭐 자제? 내가 지금 자제하게 됐어. 뭐 이 정도만 얘기했지. 18이라는 욕을 한 건 아니다. 아니다. 라고 지금 18이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예. 저 그 표현 할 뻔했어요. 했으면 18. 저희 라이브 나가지도 못할 텐데. 18은 안 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정말 18을 하건 안 하건 굉장히 격앙됐다 하는 느낌은 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의 총장이 저렇게 난리를 피웠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나가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예, 잘 들었을 거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갔다니까. 야, 어떻게 본다면 지지자들은 저러면서 대단한 우리는 진짜 그런 거 봤어요. 아, 정말 우리는 큰 정치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는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 있겠죠.